FP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첫 번째 회 시험 문제인 32회 오후 실기 영역 45문제를 보완 제작성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은 큰 제목만 설명합니다. 질문에 답이 있으니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 흡연 대상자, 2. 녹내장 대상자, 3. 언어장애 대상자, 4. 연화곤란 대상자, 5. 청각장애 대상자. 36번에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4번 연화곤란 대상자입니다.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연화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37번입니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4.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5.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37번에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합니다. 2번 대상자를 의자 안쪽 깊숙이 걸터 앉게 합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합니다. 5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올바른 식사 자세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사진은 대상자가 식탁의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 준다. 4. 입안의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38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5번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오른쪽 건강한 쪽에 섭니다. 2번 왼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줍니다. 3번 쿠션으로 왼쪽 마비된 쪽 상체를 지지해 줍니다. 4번 입안에 오른쪽 건강한 쪽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로 취하여 식사를 하게 합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위 눈꺼풀에 멸균 솜을 떼어준다. 3.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4.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39번에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 아래 눈꺼풀 하안금 밑부분에 멸균 솜을 떼어줍니다.
3번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여 안약을 투여합니다. 4번 안약을 결막낭을 노출하여 점적합니다. 아래 그림은 안약 투여 위치의 그림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진통제를 준다. 2.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40번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는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수액 조절기를 잠근 후에 즉시 시설장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문 1번 진통제를 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2번 주사 주입 등 의료인의 고유 영역에는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4번 주사 부위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5번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4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지프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5. 보호자와 유치도뇨관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41번에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2번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하는 것보다 탈착이 쉬운 옷을 입게 합니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주기보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보호자와 유치도뇨관 삽입을 의논하지 않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유치도뇨관 삽입 여부를 의논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스크린을 치운 후 옷을 입혀준다. 3.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4.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여준다. 5. 간이병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42번에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간이병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2번 스크린을 치우기 전에 옷을 입혀줍니다. 3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춰줍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립니다.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 간이병기의 모습입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병기로 적절한 것은 1.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2.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3.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5.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43번에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4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낙상 예방 등을 고려하여 양쪽 팔걸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과 3번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인 것은 탈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변기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변비 완화.
2. 욕창 예방, 3. 치질 예방, 4. 변실금 예방, 5. 요실금 완화. 44번에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 주어야 하는 이유는 2번 욕창 예방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에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 있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근다. 45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하지 않고 수분 섭취의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3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와 5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그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2.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46번에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5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는 흐르는 미온수에 세척합니다. 2번 의치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 소독합니다. 3번 의치를 뺄 때는 위쪽부터 뺍니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서 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과 세정제를 2:1로 섞어서 사용한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47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는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이 묻어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주면 됩니다. 다른 지문들은 참고사항 설명으로 가름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3.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4. 회음부를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아낸다. 5.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 준다. 48번에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벌리게 합니다. 3번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4번 회음부를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냅니다. 5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참고사항은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49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물의 온도는 30도 이내로 유지한다. 2.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 3.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5. 목욕 후 선체로 옷을 입힌다. 49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의 온도는 40도씨 내외를 유지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4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줍니다. 5번 목욕 후 의자에 앉혀서 옷을 입혀줍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지문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0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서 옳은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의 기준을 인마와 복근으로 암기해 두시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인마와 복근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오른쪽 즉 마비된 쪽이 먼저인 오른팔, 다음 머리, 왼팔 순서가 맞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51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와 반동은 허리 손상 등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2번 두 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3번 신체의 큰 근육, 하체 등 가슴을 사용하여 들어 올립니다. 4번 대상자와 최대한 몸을 가까이 두고 들어 이동시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 준다. 52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가 옳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 눕히려 하는 쪽인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3번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려줍니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이동시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합니다. 5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탄한 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내려갈 때, 3. 미끄러운 길을 갈 때, 4.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5.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3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그림은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초 후 설명합니다. (54번의) 그림과 제시문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와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를 정리에는 휠체어와 관련된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휠체어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첫 번째 순서로 선택합니다.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휠체어 앉히는 것이 들어있는 제시문을 찾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휠체어 잠금이 있는 랍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질문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서 휠체어에 옮기는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앉히는 것이 마지막인 제시문은 나번입니다. 나번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가 됩니다. 시작이 잠금장치이고 마지막 앉히는 제시문을 찾을 수 있어 답은 명백해졌습니다. 다음은 중간 순서들로서 다번은 무릎을 먼저 꿇어서 잡고 일어나는 순서를 상상합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다음 과정은 가압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는 자연스럽게 중간 과정이 되어 5번 라, 다, 가, 라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진행 순서를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55번입니다.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약한 다리와 보행기,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순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5번에)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에서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와 보행기의 이동 순서는 보행기가 약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동시에 이동합니다. 따라서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에서 건강한 다리가 맞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감지기는 2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 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56번에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는 배회 감지기 사용 방법은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회 감지기는 전기로 사용되는 복지용구로서 물로 세척하면 안됩니다. 2번 배회 감지기는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4번 위성항법장치 GPS형 배회 감지기는 위치 추적 서비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위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번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복지연구사업소에 신고를 합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57번에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일회용 보호 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감염 예방 방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2.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에 있게 한다. 3. 배달 음식 메뉴로 식단표를 작성하게 한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조리하게 한다. 5.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한다. 58번에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름 등을 사용하여 조리할 때는 특히 주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59번입니다.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빼든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 전류를 차단한다. 2. 인공호흡을 한다. 3.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4.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59번에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는 1번 전류를 차단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다른 지문들은 틀린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 식초 2. 맥주 3. 쌀뜨물 4. 커피 티백 5. 소독용 알코올 60번에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번 커피 티백입니다. 이외에 참고사항과 같이 숯이나 탄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냉장고 탈취제로 대용할 수 없습니다. 61번입니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 습도 80 내지 90% 유지 2. 채광, 직사광선 이용 3.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 이용 4. 환기, 하루 3번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 5. 온도, 여름철 16 내지 18도씨, 겨울철 25도 내지 27도씨 유지
61번에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4번 환기는 하루 3번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주거의 습도는 40 내지 60%를 유지합니다. 2번 채광은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하여 채광합니다. 3번 난방은 전체 난방을 이용합니다. 5번 온도는 여름철에는 22 내지 25도씨, 겨울철에는 18 내지 22도씨를 유지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2.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3. 대상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4.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5.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62번에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합니다. 2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은 대상자와 동행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의 기중품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5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키는 것은 처방에 따라 정해진 대로 복용하게 합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3.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4. 다리 운동에 목 운동으로 진행한다. 5.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한다.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실시합니다. 3번 산책로는 같은 길을 걷게 합니다. 4번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5번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은 금합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온수 파이프는 전련체로 감싸둔다. 5.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64번에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4번 온수 파이프는 전련체로 감싸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 안에 큰 거울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둡니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붙여 놓습니다. 5번 모기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둡니다.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의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입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65번에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식사하지 않으려 할 때 확인사항으로
입안의 상처 여부, 틀니가 맞는지, 약 부작용의 여부, 수저 사용법 여부, 시력의 문제, 음식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방법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4.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5.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66번에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은 잠가 둡니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5번 이불과 베개는 친숙한 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6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어서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1.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4.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5. 또 그러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67번에 제시된 대상자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어서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주위 환경 이해가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을 못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3.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4.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5.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68번에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는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구속은 피합니다. 2번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는 것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은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는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질병 초기에 발생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 중지하고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1. 박자가 빠른 음악을 틀어준다. 2.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3. 조명을 흐릿하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4.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69번에 제시된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의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자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2.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5.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70번에 시설에서 생활한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는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의 빈 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시오. 1. 진압력 2. 친화력 3. 주의력 4. 계산력 5. 공감력 71번의 치매 대상자에게 제시된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3번 주의력입니다. 똑같이 그리기는 주의력 향상 인지 자극 훈련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1.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 2.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3.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4.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한다. 72번에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2번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합니다. 4번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독점하지 않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하지 않고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좋은 경청이 필요합니다.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고 충분히 이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 상호작용하여 말과 내용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도 합니다. 73번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73번에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4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는데. 요양보호사 1.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3.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4.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5.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74번에 제시된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요양보호사,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가 가장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이 미흡합니다. 75번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3.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4.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5.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75번에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3번 목표에 맞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4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5번 한 번에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76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1.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2.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3.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 상하시지요. 4.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5. 엄마가 요리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이에요. 76번에 제시된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 상하시지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77번입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 준다.
77번에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번 옷에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하지 않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합니다.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줍니다. 3번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또는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경련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2. 얼음 조각을 팔에 떼어준다. 3.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4.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5.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떼어준다. 78번에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면 안됩니다. 2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주는 것도 안됩니다. 지문 1번과 2번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르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5번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떼어주게 되면 흐르는 물은 물의 압력으로 피부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은 시력이 약하고 관절염 등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해 화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79번입니다.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2.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3.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79번에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혈액의 접촉 시에는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 1번 다친 발에 부목을 대는 것은 골절일 때 처치 방법입니다. 2번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하는 것은 다친 부위는 심장 부위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3번 압박 붕대를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줍니다. 4번 출혈 부위는 알코올로 직접 압박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압박 붕대를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오늘 실기 영역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재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재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을 가지고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80번에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재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사용 단계는 1. 전원을 켠다. 2. 패드를 붙인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5.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시행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기출문제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모의고사, 기출문제,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